왜 내 콘텐츠가 구글에 노출되지 않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비밀은 바로 키워드 리서치에 있습니다. 이것이 블로그, 웹사이트 또는 영상을 올바른 사람들에게 발견되게 하는 기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5단계로 최고의 키워드를 찾는 간단한 키워드 리서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상위에 노출될 수 없는 키워드에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조사하지 않아도 바로 올바른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간단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실제 검색 데이터를 활용해 수요는 높지만 경쟁은 적은 주제를 찾아내며 올바른 검색어를 타겟팅해 웹사이트 트래픽을 늘릴 전략을 세울 거예요. 먼저 키워드를 찾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올인원 SEO 툴인 샘러쉬를 열어봅시다. 어떤 키워드를 타겟팅할지 추측하는 대신 샘러쉬를 사용하면 실제 검색 데이터, 경쟁 수준, 그리고 순위 기회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정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모든 작업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샘러쉬는 7일 무료 체험을 제공하지만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사용하시면 특별히 연장된 14일 무료 체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가입하시고 샘러쉬 대시보드에서 저를 만나세요. 샘러쉬 대시보드에서 왼쪽 사이드바로 가서 키워드 매직 툴, 키워드 매직 툴을 클릭하세요. 먼저 시드 키워드를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드 키워드는 우리 타겟 오디언스가 관심을 가질 만한 넓은 주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레시피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시드 키워드는 비건 레시피, 키토 다이어트 또는 빠른 식사 준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드 키워드를 사용해서 수천 개의 관련 키워드를 찾아볼 것입니다. 자신의 분야나 비즈니스와 관련된 시드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제 경우에는 오늘 단계 좀 땡겨서 초콜릿 칩 쿠키를 입력하겠습니다. 검색, search 버튼을 클릭하세요. 우리가 넓은 범위의 키워드로 시작하는 이유는 숨겨진 보석 같은 키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체적인 관점이나 서브니치를 잡아야 하고 바로 이 도구가 그런 부분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샘러쉬가 관련 키워드 아이디어와 검색량, 그리고 키워드 난이도라고도 불리는 경쟁 정도를 보여줍니다. 각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검색량은 사람들이 그 키워드를 한 달에 대략 몇 번이나 검색하는지 알려줍니다. 난이도, 즉 KD 키워드 난이도 퍼센트는 해당 키워드로 상위에 노출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이 점수는 0에서 100까지 매겨지며 100이 가장 어렵고 0이 가장 쉽습니다. 요즘은 AI 콘텐츠가 넘쳐나기 때문에 중간 또는 낮은 난이도의 키워드를 선택하면 더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샘러쉬가 한눈에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검색 의도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이 키워드를 검색할 때 실제로 무엇을 찾고자 하는지를 의미합니다. 검색 의도는 정보 탐색 무언가를 배우고 싶을 때, 거래 무언가를 구매하고 싶을 때, 상업적 구매 전에 조사할 때, 내비게이션 특정 웹사이트를 찾고 싶을 때 등으로 나뉩니다. 콘텐츠를 올바른 검색 의도에 맞추면 상위에 노출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를 스크롤하다 보면 어떤 검색어는 꽤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 칩 쿠키 레시피, 흑설탕 없이와 같은 검색어가 있습니다. 이런 검색어를 롱테일 키워드라고 부릅니다. 롱테일 키워드는 검색량이 적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니즈를 반영하고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음성 검색을 사용해서 다양한 AI 어시스턴트에게 완전한 질문을 하는 요즘에 더욱 유용합니다. 상단에는 여러 가지 필터가 있습니다. 난이도 필터를 쉬움과 매우 쉬운 범위로 설정해 봅시다. 그래서 KD에서는 0에서 29까지, 즉 쉬운 범위의 최상단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클릭해서 남아있는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또한 검색량이 많은 순서대로 정렬해서 괜찮은 트래픽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의 막대 중 가장 큰 막대가 위에 있으면 현재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정렬된 것입니다. 이걸 바꾸고 싶으면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낮은 순에서 높은 순, 그리고 다시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검색량은 괜찮지만 경쟁이 낮은 키워드로 목록을 좁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게 순위에 오를 수 있는 빠른 성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키워드를 검색량과 난이도로 필터링 했으니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키워드들을 분석해서 최고의 기회를 찾고 기사에 포함할 키워드 목록을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시 키워드로 미니 초콜릿칩 쿠키를 선택하고 클릭해서 해당 키워드 개요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샘러쉬에서 중요한 키워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검색량을 보면 월 3, 600회로 꽤 괜찮은 트래픽입니다. 난이도는 21%로 쉽고 좋은 콘텐츠만 있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도가 정보 제공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가이드, 레시피 또는 사용법 콘텐츠를 찾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키워드 개요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키워드 아이디어 섹션에 도달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관련 키워드, 변형, 그리고 사람들이 검색하는 질문들을 제안해 주는데 모두 콘텐츠 전략을 확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주제와 잘 맞는 롱테일 키워드와 난이도가 낮은 용어를 찾아보세요. 이런 키워드는 원하는 타겟을 유입시키면서도 더 쉽게 상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SERP 분석 섹션까지 더 내려가 보면 미니 초콜릿 칩 쿠키즈에 대해 실제로 어떤 결과가 상위에 노출되는지, 그리고 누군가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 SERP에 무엇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위에 랭크된 결과는 쿠킹 클래스의 레시피입니다. 이 작은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정보성 콘텐츠임을 알 수 있고 이미지가 많으며 단계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Carol's Corner와 Chell Sweets 같은 다른 결과들도 자세한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콘텐츠 유형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 결과에 이미지 팩과 추천 스니펫이 나타나는 것도 주목하세요. 페이지 상단의 포지션 제로, 즉 추천 스니펫은 공식적인 첫 번째 결과보다 먼저 나타나는 세 가지 레시피 모음입니다. 이것은 구글이 구조화된 정보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가 이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제공하고자 하는 바로 그 유형의 정보입니다. 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표는 페이지 권한 점수, 즉 페이지 AS입니다. 이 점수는 백링크, 트래픽, 키워드 순위를 기반으로 웹페이지의 검색 순위에서의 전반적인 강도를 측정합니다. AS 점수가 높을수록 구글이 해당 사이트를 더 신뢰한다는 의미이므로 순위를 앞지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AS 점수가 낮은 경쟁자를 공략하면 더 쉬운 키워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SERP 분석 섹션에 오른쪽 상단에서 SERP 보기를 클릭하면 실제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분석 도구들을 이해했으니 우리가 공략할 키워드 목록을 만들어 봅시다. 개요 화면에서 키워드 아이디어와 키워드 변형 아래에 있는 모든 키워드 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필터를 추가해 정보성 키워드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적용을 클릭하세요. 검색량이 적당하고 여러분의 콘텐츠에 적합해 보이는 키워드 옆에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필스버리나 톨하우스처럼 여러분의 브랜드가 아닌 명확한 브랜드와 연관된 키워드는 제외하세요. 적합해 보이는 키워드 선택이 끝나면 이 키워드들을 새 목록에 저장해 봅시다. 오른쪽 상단의 파란색 키워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한 후 키워드 전략 빌더에 적용하세요. 새 목록의 이름을 만들어주세요. 저희의 경우에는 미니 초콜릿, 칩 쿠키 레시피 블로그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체크 표시가 나타나면 해당 키워드들이 목록에 추가된 것입니다. 브라우저에서 뒤로 가기를 클릭한 다음 다시 한번 뒤로 가기를 눌러 키워드 개요 페이지로 돌아가세요. 그런 다음 키워드 아이디어와 질문 아래에서 모든 키워드 보기를 클릭하세요. 앞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의도 필터를 추가하고 관련 키워드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키워드 보내기를 클릭한 다음 방금 생성한 목록의 이름을 클릭하세요. 키워드 목록을 보려면 목록 이름 옆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키워드 전략 빌더로 이동하게 됩니다. 볼륨 열 헤더를 클릭하여 검색량이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세요. 페이지 상단에서 전체 키워드 수, 모든 키워드의 월간 총 검색량, 그리고 목록에 있는 키워드들의 평균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훌륭한 키워드 기회를 파악했으니 3단계로 넘어가서 우리 사이트가 아직 순위에 오르지 못한 경쟁사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숨겨진 콘텐츠 기회를 발견하고 순위 격차를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샘러쉬의 키워드 갭 도구를 사용해 검색 트래픽이 있지만 아직 우리 사이트에서 활용되지 않은 미개척 키워드를 찾을 것입니다. 왼쪽 내비게이션 바에서 샘러쉬의 키워드 갭 도구로 이동한 후 귀하의 도메인을 입력하세요. 시연을 위해 우리 웹사이트가 diethood.com이라는 음식 블로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경쟁사 도메인 3, 4개를 추가하세요. 이번에는 미니 초콜릿칩 쿠키에 대한 SERP 분석 페이지에서 상위 3개 사이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사이트들을 복사해보면 cookingclassy.com, k-or-else-corner.com, 그리고 chellsweets.com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우리 주요 도메인과 비슷한 타겟층을 겨냥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키워드 강점을 분석하면 우리 콘텐츠에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교 compare를 클릭하여 키워드 중복, keyword overlap, 보고서를 생성하세요. 보고서가 로드되면 아래로 스크롤하여 주요 기회를 확인하세요. 누락된 키워드는 경쟁사들은 순위에 올랐지만 우리 사이트는 순위에 없는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입니다. 이런 키워드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에 이상적입니다. 약한 키워드는
우리 사이트가 경쟁사보다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키워드로 최적화나 콘텐츠 개선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나잇훗가 놓치고 있는 잠재력 높은 키워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보기 뮤 디테일스를 클릭하거나 아래로 스크롤하여 누락 미싱을 클릭하면 모든 누락된 키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각 열의 숫자는 해당 사이트가 다양한 키워드로 구글 검색 결과에서 나타나는 순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잇훗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0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쿠킹 클래스는 crinkle cookies 키워드로 구글 검색 결과 58위에 Coral's Corner는 35위, Chell Sweets S는 73위에 나타납니다. 누락, missing 카테고리의 키워드를 클릭하면 해당 키워드의 검색 의도, 검색량, 그리고 키워드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rown butter cookies는 한 달에 9,900번 검색되며 난이도는 보통입니다. 이 키워드는 정보성으로 레시피 포스트가 이를 타겟팅하는 데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미니 초콜릿칩 쿠키 레시피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 기사에 추가할 수 있는 관련 누락 키워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미니 쿠키라는 키워드가 마음에 듭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miniature cookies, mini cookies, small cookies, mini cookies chips, small cookie recipe와 같은 키워드도 보입니다. 제가 추가하고 있는 많은 키워드들이 미니 혹은 작은 쿠키라는 테마의 변형이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이런 키워드들은 이전의 키워드 아이디어에서 찾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관련 키워드 옆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목록에 추가하거나 체크박스를 클릭한 후 위로 스크롤해서 상단에 있는 키워드 목록에 추가를 클릭하고 미니 초콜릿칩 쿠키 레시피 블로그를 선택하세요. 다음으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구글 검색 결과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순위가 11위에서 30위 사이인 키워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 페이지요? 구글에 이 페이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 페이지는 거의 트래픽이 없으니 이 키워드들을 모두 주목받는 1페이지로 끌어올려 봅시다. 이 페이지에 있는 순위가 약한 키워드들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미 1페이지에 가까운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기존 콘텐츠를 조금만 수정하거나 확장하면 더 높은 순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찾으려면 위크로 이동한 뒤 상단의 필터에서 Position, Your Domain, 그리고 사용자 지정 범위를 11에서 30으로 설정한 후 적용을 클릭하세요. 아래로 스크롤하면 이 모든 키워드와 경쟁사에 비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순위가 약한 키워드들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미 1페이지에 가까운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기존 콘텐츠를 조금만 수정하거나 확장하면 더 높은 순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ittle Chocolate Chip Cookies는 2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우리 주 도메인인 naithood.com에 이미 미니 초콜릿칩 쿠키 레시피가 있으므로 이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해당 게시물을 업데이트하여 이 키워드를 더 잘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 키워드를 목록에 추가해 봅시다. 또한 이 외에 다른 키워드들도 몇 개 추가하겠습니다. 키워드 목록을 만들 때 새로운 콘텐츠를 계획할 때는 누락된 키워드를 우선순위로 두고 기존 콘텐츠를 최적화할 때는 약한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이러한 빈틈을 메우고 성과가 저조한 페이지를 개선함으로써 실제 검색 수요에 부합하는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타겟팅하고 싶은 키워드 목록이 준비되었으니 이를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콘텐츠 제작을 준비해 봅시다. 왼쪽에 있는 키워드 전략 빌더로 이동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미니 초콜릿칩 쿠키 목록을 클릭해 봅시다. 여기 키워드 전략 빌더에서는 전체 키워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검색량이 17,700이고 평균 키워드 난이도가 14.05%인 80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볼륨을 클릭하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들이 모두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한다면 이를 하나의 상세한 기사로 묶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관련된 모든 키워드를 선택한 후 저희의 경우에는 전부 선택한 다음 오른쪽 상단에서 이 목록 클러스터링을 클릭하세요. 샘러쉬가 처리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키워드 클러스터링은 비슷한 주제들을 함께 묶어서 콘텐츠를 더 체계적으로 만들고 검색 순위 상승을 쉽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리가 끝나면 어떻게 정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쿠키, 미니 초콜릿칩 쿠키 칼로리, 미니 배치 초콜릿칩 쿠키 등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페이지에 72개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장 버튼을 클릭하면 키워드가 난이도별로 정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키워드가 위에 있고
또는 월륨을 클릭해서 검색량이 가장 많은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클러스터링된 키워드 목록이 준비되었으니 이 연구 결과를 미니 초콜릿칩 쿠키에 관한 블로그 포스트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작은 쿠키 그룹 옆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Create Brief 또는 Content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Content Shake에서 브리프를 만들어 봅시다. 적용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러 경쟁사 기사들이 로드됩니다.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기사들을 골라서 선택하세요. 그 다음 계속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추천 기사 제목과 길이가 제한됩니다. 저는 추천 보기를 클릭해서 어떤 제안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목을 쉬운 미니 초콜릿칩 쿠키 레시피로 바꾼 다음 계속을 클릭할게요. 다음으로 여러 보조 키워드들이 제한됩니다. 이 키워드들은 모두 우리의 목록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또한 추가로 제한된 키워드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을 클릭하겠습니다. 제한된 구조를 스크롤해서 살펴보고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 추천 보기를 클릭하면 AI가 제안한 내용과 경쟁사들이 사용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제한된 구조를 그대로 사용할게요. 계속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메타 정보, 예를 들어 설명문 같은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50자에서 160자 사이가 최적의 길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마음에 들어서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SEO 콘텐츠 브리프가 완성되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공유를 클릭해서 읽기 전용으로 우리 크리에이티브 팀에 보낼 수도 있고 구글 덕스에서 템플릿으로 활용해 기사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SEO 기사 생성을 클릭해서 샘러쉬의 컨텐츠 쉐이크가 기사를 자동으로 작성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샘러쉬는 여러분이 만든 브리프를 바탕으로 몇 분 동안 기사를 구상하게 됩니다. 컨텐츠 쉐이크의 처리가 끝나면 생성된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내용을 살펴보세요. 대체로 출발점으로 꽤 괜찮고 정보도 많지만 꼭 한번 검토하고 맞춤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사를 내보낼 준비가 되면 게시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있다면 바로 게시할 수 있고 아니면 구글 문서로 보낸 후 추가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문서로 전송하면 문서 열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바로 문서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시작 부분에서 제가 추천하는 몇 가지 수정사항은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료와 간단한 준비 방법을 포함한 글머리표 목록을 추가해보세요. 목록이나 표와 같은 간결하고 구조화된 형식을 사용하고 40, 60단어 정도의 요약을 목표로 하세요. 구글은 종종 잘 정리된 직접적인 답변에서 추천 스니펫을 가져갑니다. 콘텐츠와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을 포함한 FAQ 섹션을 추가하면 스니펫 선정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샘러쉬에서 제안하는 키워드 질문을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명확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쿠키 사진을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상위에 랭크된 사이트들은 모두 시각 자료를 눈에 띄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AI 콘텐츠가 넘쳐나는 요즘 돋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실제 전문성을 보여주면 신뢰성을 알릴 수 있고 이는 사람과 검색 엔진 모두에게 콘텐츠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구글은 신뢰할 수 있고 독창적인 인사이트를 우선시하므로 AI가 따라할 수 없는 개인적인 터치를 더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가장 마음에 들었던 팁에 대해 간단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샘러쉬의 14일 무료 체험을 꼭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면 오늘 다룬 모든 기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 바로 이 전략들을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